소금은 과거부터 우리 생활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세금으로 쓰이기도 했고, 소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큰 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왕실에서는 소금을 금과 같은 가치로 취급했으며, 소금 창고를 지키는 관리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재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물질입니다. 풍수에서도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봅니다. 특히 천일염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힘이 더욱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아무 곳에나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옛 부자들이 대대로 지켜온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같은 소금 단지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에 재물이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소금 단지를 두면 좋은 위치 3곳과 절대 피해야 하는 위치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소금으로 재물운을 높이는 모든 방법을 완벽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매일 밤 한 분 한 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소금이 재물운과 연관되는지 풍수적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음의 기운을 정화하고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정화 도구입니다. 소금의 결정 구조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은 바다에서 얻은 미네랄과 태양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소금이 걸러주고 좋은 재물의 기운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검증된 풍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통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관에 소금 단지를 놓으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재물의 기운은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오른쪽 구석에 소금 단지를 놓으시면 됩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70cm에서 1m 정도. 신발장이나 작은 선반 위가 적당합니다. 절대 바닥에 직접 놓지 마세요. 소금이 땅의 음기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용기는 반드시 도자기나 유리로 된 것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소금의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한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크면 오히려 기운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용기의 70에 80%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완전히 가득 채우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제염이나 꽃소금은 풍수적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천일염은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관에 소금 단지를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합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둘째, 재물운을 활성화합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집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셋째, 가족 모두의 건강운도 함께 높아집니다. 나쁜 기운이 차단되니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밝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현관에 소금 단지를 놓은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가게 입구에 소금 단지를 놓은 후 한 달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장인분은 집 현관에 소금을 놓은 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이 재물의 기운을 제대로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소금 단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하면 소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단지를 닦아주시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하세요. 그리고 소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다 보면 그 능력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소금은 흐르는 물에 씻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내면 됩니다. 절대 다시 요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현관의 소금 단지는 집안 풍수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집안의 기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의 화기는 재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봅니다. 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방에는 물의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싱크대의 물은 가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이 물과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방 어디에 소금 단지를 놓아야 할까요? 가장 좋은 위치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입니다. 정확히는 가스레인지에서 오른쪽으로 30에 50cm 떨어진 조리대 위입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놓으면 불과 물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높이는 조리대 바로 위, 손이 쉽게 닿는 곳이면 됩니다. 선반이나 조리대 한쪽 구석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주방은 요리하는 곳이니 실용성도 생각해서 뚜껑이 있는 용기가 더 좋습니다. 습기나 기름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현관의 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주방이 넓고 요리를 자주 한다면 두 손으로 감쌀 만한 크기도 괜찮습니다. 소금의 양은 역시 용기의 70에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방의 소금 단지 안에 동전 몇 개를 함께 넣어보세요.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 3에 5개 정도면 됩니다. 소금과 금속의 기운이 만나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실제로 부잣집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동전은 깨끗이 씻어서 소금 위에 살짝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소금 속에 완전히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방에 소금 단지를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요리할 때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음식에 좋은 기운이 담기게 되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둘째, 주방의 나쁜 냄새나 기운을 정화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나는 냄새, 음식물 쓰레기의 기운까지 소금이 흡수해 줍니다. 셋째, 가정의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주방은 가정 경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금이 있으면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모입니다. 실제로 한 주부님은 주방에 소금과 동전을 함께 놓은 후 남편의 사업이 좋아지고 저축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금이 주방의 기운을 밝게 만든 결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방의 소금은 습기와 기름기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용기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소금 자체도 2에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니 소금의 정화 능력도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리고 절대 요리용 소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풍수용 소금은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서 절대 요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방의 소금 단지는 재물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화목까지 책임집니다. 현관 다음으로 꼭 실천해야 할 위치입니다. 세 번째 추천 위치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자 집의 중심입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집안의 기운이 모이고 순환하는 핵심 공간으로 봅니다. 특히 거실의 특정 방향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방위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의 생명력과 남쪽의 풍요로움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놓으면 재물의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거실의 동남쪽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거실 중앙에 서서 나침반이나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으로 방향을 확인하세요. 동남쪽은 정동쪽에서 남쪽으로 45도 기울어진 방향입니다. 대략 135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해가 뜨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해가 비치는 쪽이 동쪽이고 거기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이 동남쪽입니다. 그 방향의 벽면이나 가구 위에 소금 단지를 놓으시면 됩니다. 높이는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높으면 재물운이 불안정해집니다. TV 옆 선반, 장식장 위, 사이드 테이블 등이 좋은 위치입니다. 용기는 역시 도자기나 유리로 된 것을 사용하세요. 거실은 손님도 보는 공간이니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장식이 많은 것은 피하세요. 소금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현관 것과 비슷하거나 낙간 큰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실이 넓다면 2주먹 크기 정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금 단지 옆에 작은 화분을 함께 놓아보세요. 특히 돈나무, 금전수, 다육식물처럼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이 좋습니다. 소금의 정화 기운과 식물의 생명력이 만나면 재물운이 배가 됩니다. 화분은 소금 단지보다 약간 뒤쪽이나 옆에 놓으면 됩니다. 소금이 앞에서 나쁜 기운을 막고 식물이 뒤에서 좋은 기운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물론 화분이 없어도 소금 단지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거실의 동남쪽에 소금 단지를 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가족 전체의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 모두가 그 기운을 받게 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너스, 상여금, 작은 부수입 등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셋째,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납니다. 소금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실에 소금을 놓은 후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소금을 놓은 지 2달 만에 오랜 빚을 갚을 수 있는 목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고
집안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금이 재물의 기운을 제대로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거실의 소금도 마찬가지로 3회, 4개월마다 교체해 주세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은 용기를 닦아주시고요. 식물과 함께 놓았다면 식물에 물을 줄 때 소금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기운이 좋아지면 집안 전체가 함께 좋아집니다. 현관, 주방에 이어 거실까지 세 곳에만 제대로 소금을 놓아도 재물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소금 단지를 놓으면 좋은 위치 세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장소들에 소금을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피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배출과 정화의 공간입니다. 몸의 노폐물을 내보내고 씻어내는 곳이죠. 이곳에 소금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가진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오히려 재물을 배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 내려가듯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소금을 둔 분들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화장실 선반에 소금 단지를 두었다가 한 달 새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화장실에 소금을 두고 나서 계속 돈이 나가는 일만 생겼다고 합니다. 소금을 치운 후에야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화장실은 습기도 많고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두면 소금 자체도 빨리 변질되고 정화 능력을 잃습니다. 냄새 제거 목적으로 소금을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냄새 제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고 소금만큼은 화장실에서 완전히 치우세요. 화장실 세면대 위, 변기 옆, 욕조 근처 어디든 소금을 두면 안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 바로 밖도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너무 가까우면 배출의 기운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2에 3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침실의 머리맡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곳이죠. 이곳에 소금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강력한 정화, 에너지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가 움직이니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두면 더욱 심합니다. 머리 근처에서 소금의 에너지가 계속 작동하니 불면증이 생기거나 악몽을 꾸기 쉽습니다. 한 직장인분은 침대 옆 협탁에 소금을 두고 나서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아침에 피곤했다고 합니다. 소금을 치우고 나서야 다시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실에는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침실의 기운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소금보다는 라벤더나 편안한 향의 식물을 두세요. 소금은 현관, 주방, 거실처럼 활동하는 공간에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현관 바깥쪽입니다. 현관 안쪽에 두는 것은 좋지만 문 밖에 두면 안 됩니다. 현관 바깥은 집 밖에 기운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두면 집 안의 재물운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나 먼지에 노출되어 소금이 빨리 상하고 효과도 없어집니다. 현관 신발장 밖, 계단 입구, 복도 등 집 밖으로 간주되는 모든 곳이 해당됩니다. 반드시 현관문 안쪽에만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쓰레기통 근처입니다. 쓰레기통은 버리는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두면 소금도 버려지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기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방 쓰레기통, 거실 휴지통, 화장실 쓰레기통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5번째는 창문 바로 앞입니다. 소금은 안정적인 곳에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 앞은 바람과 햇빛이 직접 다 기운이 불안정합니다. 소금이 빨리 변질되고 재물운도 들어왔다 나갔다 안정되지 못합니다. 창문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6번째는 냉장고 위입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이 강한 가전제품입니다. 소금의 양의 기운과 냉장고의 음의 기운이 충돌하여 오히려 집안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냉장고 옆이나 근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로 밑도 피하세요. 바람이 계속 부는 곳에서는 소금의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재물을 모으는 힘이 약해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7가지 금기 장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침실 머리맡, 현관 바깥쪽, 쓰레기통 근처, 창문 앞, 냉장고 위, 에어컨 밑입니다. 이 장소들만 피해도 소금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혹시 지금 이 중 한 곳에 소금을 두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옮기세요.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금 단지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계절마다 집안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소금도 그에 맞춰 관리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먼저 봄철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때는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입춘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 소금으로 바꿔주세요. 새해의 새로운 재물운을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봄에는 소금 단지를 더 자주 확인하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용기를 깨끗이 닦고 소금도 살펴보세요. 여름철에는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마철에는 집안 습도가 높아져 소금이 물기를 흡수하기 쉽습니다. 소금이 젖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녹아버립니다. 여름에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소금이 젖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주방의 소금은 특히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정리와 수확의 계절입니다. 소금도 정리하고 새롭게 정돈하는 시기입니다. 추석 전에 한 번 소금을 모두 교체하고 용기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가을은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이니 소금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현관의 소금 양을 평소보다 10% 정도 더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소금의 위치를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소금의 에너지도 움츠러듭니다. 현관이나 거실에서 보일러 근처나 햇빛이 드는 곳으로 약간 이동하세요. 단, 보일러 바로 위나 너무 뜨거운 곳은 피하세요. 소금이 건조해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동지의 팥죽과 함께 소금도 새 것으로 바꿔주면 새해 복을 준비하는 의미가 됩니다. 계절 관리와 함께 소금의 효과가 나타나는 징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단지를 올바르게 배치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집안의 물과 관련된 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급수시설이 고쳐지거나 물 배관을 새로 하게 되거나 또는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이니
이런 일들이 생기면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빚을 돌려받거나 작은 부수입이 생기거나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소금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간 대화가 많아집니다. 나쁜 기운이 정화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가족이 거실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납니다. 넷째,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옵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친구, 친척, 이웃이 예전보다 자주 방문하면 집안 기운이 좋아진 증거입니다. 다섯째, 잠을 잘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합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이 정화되니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피곤이 덜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성사되거나 거래처가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기다리면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집안에 돈복이 콸콸 쏟아지는 소금 단지 놓는 위치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곳은 현관 오른쪽, 주방 조리대, 거실 동남쪽입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곳은 화장실, 침실 머리맡, 현관 바깥쪽입니다. 천일염을 도자기나 유리 용기에 담아서 70에 80% 채우시고 3에 4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재물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소금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풍수의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현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일염 한 봉지와 도자기 그릇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재물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댓글에 소금으로 재물운 상승이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매일 밤 한 분 한 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전운, 사업운, 건강운 모두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새로운 풍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시면 여러분의 복이 배가 됩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도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돈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집안의 재물이 가득 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